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부실공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또는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실공사나 난림공사 등과 함께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인식 가운데도 갖가지 나쁜 생각이나 소문들이 지나치게 떠도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심지어는 바로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의 땅을 그대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등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런 건물들에 대한 설계와 건축 등으로 평생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온 건축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인식과 소문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환경에 관한 것으로,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려는 데는 대체로 부실공사나 난임공사로 인한 하자 등의 문제 또는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속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리고 또 임대나 분양 등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건축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등이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들로 집이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거나 집을 짓다 10년 감수한다는 등의 온갖 나쁜 생각과 소문 등 아직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데는 또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대체로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건축 경험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는 데다 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릴 정도로 건축을 하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실제로 일부 불량한 업체나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은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심지어는 공사할 과정에서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치기까지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대금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는 건축주와 업체 간의 계약이 부실했거나 약속 이행이 안 되거나 신뢰가 깨진 것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 또 건축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등 수많은 공정과 이에 따른 수많은 전문 공사업체 그리고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하자 발생을 피하기 어려운 건축의 특성 등이 원인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건축의 모든 점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확연하게 달라진 건축 환경, 즉 아래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게 될 확연하게 달라진 건축 시스템과 건축 전문가, 그리고 건축 행정 등으로 이제는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까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확연히 달라진 건축 전문가에 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 즉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데,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도 여기에 참여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등 건축 전문가들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바로 이런 전문가와 업체들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과거에는 대체로 이런 공사를 직장사라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했었으나 언젠가부터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이런 건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과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체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아무리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현장 관리인이 공사를 관리하도록 제도가 바뀌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노가다식으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이론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난림공사가 거의 사라져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주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실 제가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물론 하자 등의 문제까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건축주를 속이거나 사기 사건 등이 벌어진 일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인데 이게 바로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인드와 자세가 건축을 공부했다고 그런 생각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건축을 사랑하는 기술자라면 일부러 남을 속이거나 사기까지 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기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말들을 들을 정도로 단순한 편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심지어 사기까지 쳐서 자신의 앞날을 그르치려고까지 하는 멍청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시스템, 감리나 특검, 시험 등에 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 한 사람만의 생각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듯이 건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만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부실공사나 하자, 사기 사건 등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으로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건축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리제도와 특별검사라고 하는 특검제도 그리고 시험제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소장이나 업체도 부실 시공 등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특히 이런 공사를 점검하는 감리자가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현장 소장이나 작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흔히들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철근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는 철근, 배근 공사 등 주요한 공정은 반드시 감리자가 현장에 나와 철근이 도면대로 배건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제는 철근, 배근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업체나 현장 소장은 물론이고 작업자들에게까지도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머스 및 사람 잡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집장사 등이 철근을 무작정 빼먹었는지 모르나 건축을 공부한 기술자들은 철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현장 소장이나 철근 전문업체에서도 철근을 몇 가닥 빼먹어 몇 푼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건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감당이 두려워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리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이라는 제3의 건축사가 또 현장을 최종 점검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잘못된 시공 부분을 재시공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이 특검 과정 또한 얼마나 엄격한지 아마도 최근에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용 승인 시 제출되는 각종 확인서, 예를 들자면 단열재의 품질 보증서라든지 납품 확인서, 엘리베이터나 전기 또는 문제가 될 만한 곳의 시공 장면 동영상 등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하는 서류가 이와 같이 많을 정도인데 아마도 이런 확인 서류만으로도 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리나 특검, 사용 승인 확인 서류 등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우라면 또 CM이나 PM 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종의 건축주가 감독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CM이나 PM 전문가가 설계에서부터 공사 상황, 공사 기성금 지급, 하자 관리 등 건축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만약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사기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사 품질 등 그야말로 완벽하고 편하게 건축을 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행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건축 허가나 착공신고, 사용 승인 절차, 그리고 각종 보험제도 등으로 아마 이러한 제도만으로도 부실공사 등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과정만 해도 건축뿐 아니라 전기, 설비, 구조, 소방 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와 소방서 등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검토하고 확인하는지 이러한 검토로 허가난 도면으로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 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하며
또 2년 전부터 60평이 넘는 웬만한 공사는 거의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공사가 완료된 후 받아야 하는 사용 승인 과정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에 사용된 단열재 등 각종 재료와 엘리베이터, 전기 등 사용 장비가 규정된 규격과 사양에 맞는지와 각종 검사 필증 등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공사에 사용된 단열재 등 각종 재료와 엘리베이터, 장비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공사 계약금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증권과 각종 하자 처리를 위한 하자보증보험, 또 설계감리이행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어서 설계나 공사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하자 발생과 하자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요인 중에 하나로 확연히 달라진 각종 자재와 공법 수준에 관한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과 자재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처럼 건축용 자재와 관련된 각종 제품도 과거 부실공사가 횡행하던 시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이 좋아진 것은 이러한 부실공사와 이에 따른 각종 하자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물이 새지 않고 따뜻하게만 하면 잘 지은 집이라고 할 정도로 방수나 단열 자재 및 공법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였는데, 이제는 각종 방수 관련 제품과 시공 방법, 그리고 사용되는 단열재의 규격과 기준, 단열 공법 등의 수준이 월등하게 발전되어 방수와 단열에 있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열재의 경우에는 각종 단열재의 성능이 우수해진 데다 에너지 전략 정책을 강화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매년 단열재의 두께 등 단열 기준을 상승시킨 것도 이제는 단열이나 결로, 우풍 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 방수나 단열재와 관련된 자재나 공법뿐만 아니라 건축 전반에 걸친 모든 공정의 자재와 공법, 특히 펌프카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실공사나 하자 등에 그렇게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부실공사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환경, 두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전문가, 세 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건축 시스템, 네 번째로는 확연히 달라진 건축 행정, 또 마지막 5번째로 확연히 달라진 각종 자재와 공법 수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 부실공사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제도나 제품 등이 달라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나 사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듯이 또 우리나라가 모든 점에서 달라지고 변화된 것처럼 건축도 위에서 설명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확연히 개선된 모든 건축 환경 등으로 적어도 과거와 같은 또는 집지다 10년을 감수한다라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은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 건축 환경과 함께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와 업체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잘만 한다면 적어도 건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제가 평생 이 분야에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평생 이런 건물에 대한 설계 경험과 실적 그리고 그동안 만나본 다양한 건축주들의 상황 등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